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오늘 이봉규 박사님이 이제 외유 중이신 관계로 혼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되게 좀 어색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1월 초에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그 체포돼서 가신 그 무렵에 이제 그 연초에 쓰셨던 이제 자필 편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쭉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이제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희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뭐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관련된 재판에서 계속 무죄가 이제 남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법관들이 공정한 사법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은 무늬만 법치지 실제로는 이제 법치가 아니다 하는 이제 얘기하고 동일하고 그 얘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바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하고 손잡으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데 유리하다는 그 얘기고요.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됩니다. 중국하고 손잡아서 이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자들이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국가기밀정보, 산업기술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행위가 이 바로 반국가 행위라는 거고, 이 반국가 행위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으로만 좀 뭐랄까 비난의 화살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적,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적당의 이 반국가 행위가 좀 더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의 뭐 쌍권이라든지 한동훈 같은 자들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의 뜻과 이제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온갖 무도한 행동을 막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게 결국 그 뿌리는 바로 이 부정선거에 있다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이제 지적이시죠.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관위가 우기고 있고 민주당도 우기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조차도 우기고 있는 겁니다. 밑에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법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작금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재판 받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헌재에 요청했었지만 헌재에서 증거를 채택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제 거부가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이제 명백한 증자를 이제 우리 헌법재판 그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 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원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자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로 인하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제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죠.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지금 시스템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아주 많은 이제 사람들, 이제 세력들이 제 세력들이 여기에 다 이제 연관돼 있다는 얘기고요.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 제가 이제 여론조사 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미국의 USAID 같은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정부 기관이지만 이제 반미국적 행위를 하는 이제 그런 기관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제 헌재에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 해서 대통령을 이제 탄핵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으면 지금 이제 보셨듯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길게 글을 쭉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세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의 대대적인 처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친중 매국노들, 이 부정선거가 이제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정선거 관련된 자들은 친중 매국노겠죠. 그래서 친중 매국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약 카르텔의 대대적인 소탕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약 카르텔이 왜 나오냐? 이 중국이 이제 이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이 마약 카르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불법적인 일에는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의 통로가 바로 마약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자, 친중 매국노, 마약 카르텔이 대대적인 소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1번, 2번, 3번에 연루된 사람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회 곳곳에 퍼져 있어서
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헌법재판관들을 회유해서 결국 탄핵이 인용되게 만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뛰어들까 말까 부정선거 의혹 여 내부 시끌. 이게 이제 1월 23일 날 기사인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이제 대통령 편지가 대략 한 1월 중순쯤에 나온 거고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 자필 편지로 지금 부정선거다, 부정선거가 심각하다,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된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부정했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부정했다는 얘기는 그때 이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이미 그때. 예, 그 결과가 지금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것 뿐이고요. 탄핵 인용의 주역은 민주당 이재명 쪽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당체방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 김민전 의원, 맹윤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잇따라 제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선 중진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의원들 방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여당이니까 부정선거다라고 따라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선 중진 의원이라는 자는 누굴까?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사선 중진 의원들은 이제 총 여기 보시면은 11명이 있고요. 그 국민의힘 사선 의원 그 11명 중에서 6명이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저녁을 먹은 이제 자리가 있는데 그때 누가 참석했냐면은 김상훈, 한기호, 이종배, 윤영석, 이현승, 김도읍 의원이라는 거죠. 아마 이 6명 중에 한 명이 이 사선의 중진 의원이겠죠.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이제 뒷받침해줘야 될 여당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은 미친 겁니다. 이거 미친 당입니다. 이거 옛날에 없어졌어야 할 당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왜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느냐는 지지자들의 비판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당 아닌가요? 당원들이 당의 주인 아닙니까? 당원들은 다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당은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지를 못하게 하는데 이런 당이 무슨 민주정당으로서의 이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골치 아픈 이슈다. 선거로 뽑혔는데 선거 결과를 어떻게 부정하겠느냐고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 부정선거가 이 대한민국을 뿌리째 좀먹고 있는데도 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런 이제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국민의힘 공식 당론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그 음모론자다라는 겁니다. 지도부 회의 때 부정선거와 관련된 언급은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에 관한 비판을 여당이 증거 없이 말하는 거 곤란하다. 그럼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죠? 아니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그 말에 당신들이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의심할 저항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죠? 다음. 이게 이제 거기 탄핵 인용되던 그 이제 금요일 날 그 주에 대략 이게 아마 4월 2일이니까 아마 수요일쯤 나온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제 이 TV조선의 이제 요 프로에 이분께서 이제 기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보수 모 후보가 조한창으로 하여금 탄핵 인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스크립트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근거로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는 조한창 법관 변수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요. 조한창 법관에게 보수 쪽 후보가 인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정말 여러 뭐 가지시나 저가 해서 뭐 쭉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한창 법관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신 분이고요. 이 국민의힘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조한창 법관에게 국민의힘이 단체로 인용을 강력히 권고해서, 그래서 조한창 법관이 4대4였던 거, 4대4나 5대3이었던 거를 조한창 법관이 이 인용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조한창 얘기를 누가 했냐? 신주호가 있습니다. 신주호 누군지 아시죠? 이제 한동훈의 책사. 조한창이 키를 쥐고 있다. 신주호의 쿨톡 어느 한 판사의 윤성구 예측에서 4월 2일 날 조한창이 3표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한동훈의 책사라고 불리는 신주호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한창이 움직여서 3표가 넘어가서 5대3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8대0 인용으로 끝났죠. 다음. 그리고 그날 같은 날 김경률이 채널 A에 김경률도 마찬가지로 한동훈의 책사입니다. 윤탄핵 심판 인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통진다 사건 판사가 되어서 좌파에 찍혀 고전하던 조한창을 밀어준 건 한동훈이 아니라 추경호이다. 그리고 원래 엘리트라 윤정부 내내 대법관 후보로도 검토하던 인물이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추경호 같은 이 국민의힘 전체적인 이 분이 움직여서 조한창이 인용으로 돌아섰고 최종적으로 발등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이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판결이 막판에 변한 것은 국민의힘 당의 작품이다. 아까 조한창이 키맨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조한창이 보시듯이 국민의힘 몫으로 꼽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조한창은 이제 이 국회 청문회 단계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부정선거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것입니다. 8대0으로 인용됐을 때 국민의힘 당의 의원인 김상욱 의원이 보시듯이 웃었어요. 예. 웃다가 파면이 되니까 오열했다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파면시킨 겁니다. 다음. 권성동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승리 위에 뭉치자. 이 헌법재판소가 온갖 불법과 이제 이 법치주의를 어기는 이제 이상한 절차와 내용을 해서 판결을 해서 진짜 부정의하고 부당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승복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2달 뒤에 남은 대선 우리가 뛰어들어갖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떻게든 이재명을 꺾어야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 한쪽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대통령을 몰아내서 2달 뒤에 대선이 있게 만든 당사자면서 지금 와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한테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단합하자. 대통령을 몰아냈던 반역자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자. 당원들의 뜻을 거스리는 이 배신자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자.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팔아먹는 반역자 중심으로 단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부정선거가 먼저 척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은 해산돼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척결되고 국힘당 해산이 없는 대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시지프스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다 단합해서 투표를 해갖고 이제 이 그 보수 후보의 표를 백날 첫날 몰아줘봐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정선거로 결과는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거를 고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이 신들의 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 시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그 형벌을 받는데 이 무거운 돌덩이를 산정선까지 끌고 올려가면 다시 그 산정상에서 이 돌덩이가 바위가 이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면은 그걸 다시 또 끌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끌고 내려오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부정선거가 엄연히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하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먼저 부정선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선을 하든 총선을 하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든 그것들은 다 이 부정선거 이 규명이 다 끝난 이후에 해야 순서가 맞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